오늘 날씨만큼이나 우중충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밀릴 때도 굳이 애써 희망회로를 돌려봤습니다. 2차전지만 빼면 괜찮아. 우리 증시 말고 다른 아시아 증시 괜찮으니까. 미국 증시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무색해졌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특히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스닥 지수 2%대 하락. 기술주들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진정되나 싶었던 국채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국제 유가도 재차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버텨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이 손실분을 만회할 만한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방법을 찾아드리죠. 핵심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다소 어둡게 오프닝을 출발했는데 왜 그랬냐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 그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4,2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단기 저점으로 보는 목소리들이 높았는데요. 이탈이 나오면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좀 밀려 내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요. 좋더라도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급락을 하는 모습, 여기에다가 여러모로 좀 금리라든지 국제시장 움직임 나타나고 그리고 이럴 때는 경제지표가 좀 안 좋아도 좋은데요. 이 경제지표가 지나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있을 FOMC에 대한 우려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0.3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43%, 그리고 나스닥 지수 2.4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는 낙폭을 기록했죠. 빅테크 업체들이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소의 움직임을 전해드렸던 알파벳, 이 본장에서도 9% 넘게 밀렸고요. 애플도 1%, 아마존도 5%, 엔비디아 4%, 메타도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규장 상황이었는데 그때 4% 정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름되면 알만한 빅테크 업체들이 모두 다 1에서 9%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부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4.9% 초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5%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9월의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12.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5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2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8월 수치 같은 경우도 67만 5천 건에서 67만 6천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렇듯 주택 판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주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됐고요. 그럼 11월에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에 반응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경제지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안 좋은 뉴욕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S&P 500 지수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지지선 라인으로 볼 수 있었던 4,200선 라인도 이탈이 나왔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유가 넘어가겠습니다. 잠잠하나 싶었던 상품 시장도 재차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100 넘는다가 아니라 $250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간밤에 WTI 기준부터 말씀드리면은요, 2% 가깝게 반등했습니다. 1.97% 오름세 나타내며 배럴당 85.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왜 올랐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나흘 만에 반등하며 $80 중반으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 유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250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 $130까지 갈 시나리오 하나 보겠습니다.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이 돼서요. 원유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면 그러면 배럴당 $13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하루에 200만 배럴 줄면 이 배럴당 $150 갈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이 가담을 하고 거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배럴당 $2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꺾였던 종목군들입니다. 어제도 다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세 종목입니다. 다시금 오늘의 반응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석유 도소매 쪽 움직이면은 천연가스 쪽도 함께 움직임 나타내죠. 천연가스 관련주도 정리하겠습니다. GSE가 가장 탄력적이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대성에너지가 또 후발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SH에너지화학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메타입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은 정규 거래에서 4% 밀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이런 헤드라인 많이들 보실 텐데요. 1시간 전 얘기고요.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움직임 나타내다가 바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적부터 보면은요. 3분기에 매출액이 341억 5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고요. EPS가 4.39달러입니다. 예상치 보겠습니다. 예상치는 매출액이 33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로 봤을 때 4달러도 안 될 거다. 3.63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단순히 EPS만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메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요. 4시 기준으로 미증시는 끝났습니다. 이때 흐름이 한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3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었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 확인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상승으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여기 약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시간의 거래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시 11분이니까 시간의 거래 현재 진행형이고요. 현재 움직임 보시면은 3%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290달러 선 초반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흐름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매체 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다음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 밴드를 넓게 잡았습니다. 하단은 365억 달러 매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부진하다기보다는 그 근거가 중요해 보입니다. 중동의 비확실성, 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이 4분기에 매출 밴드를 넓게 잡았다. 메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 어떻게 메타의 시간의 거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일 본장에서의 움직임까지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메타 관련된 종목군들 묶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요. 메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동반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입니다. YG버즈 그리고 모비데이즈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죠. 해외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국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점 숫자로도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유그룹이 지금 회생을 진행을 하는지 마는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낳고 있고, 여기에다 건설사들도 하나둘씩 자본 잠식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34개 대기업 계열사 4천여 곳에 대해서 모두 다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잡은 이유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이 부분에 따른 분석이었고요. 2022년 기준으로 GS 계열사가 33곳으로 자본 잠식 계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계열사가 37곳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이 자본이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더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초기 투자한 비용을 까먹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모로 기업들이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또 유동성의 적신호가 들어온 기업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30대 그룹 계열사 절반이 이 부채 비율 100%를 넘고 있고요.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 그러니까 거의 30%가량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되지 못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의미겠죠. 내가 가진 종목은 현재 재무 상태가 괜찮은지, 또 최근에 실적 시전이 있는 만큼 이 보고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먹거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점차 확산되면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는 10여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늘어나서 지금은 3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체 제의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가 어제 닭고기 업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 국내 대표 8개 닭고기 업체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닭고기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도 조류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공급 차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방역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달라, 힘써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보면은요, 할인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닭고기 업체 8곳에 사육 담당 임원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닭고기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한우 사 먹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또 눈을 돌리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닭고기 가격이 안정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가에도 반영됐는데 마니커 FNG는 어제도 10% 가깝게 올랐고요. 그 밖의 종목분들도 1에서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